꿈을 향해 달려가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사회복지법제론 6번째 수업 시간이죠. 자, 고용보험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에서도 이 고용보험 제도에 관한 얘기 공부했었었죠. 두 정책론과 이제 이 법제론을 잘 연관시켜서 공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 통해서 실업의 예방, 고용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과 향상 꾀한다. 자, 실업 예방이라는 거 우리 정책론에서도 공부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이제 노동시장 정책 포인트를 맞추고 있죠. 실업을 예방합니다. 자,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 강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 실시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전 구직 활동을 촉진해갖고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자, 정의 좀 볼게요. 피보험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다. 자, 이제 보험에 가입된 자로 보시면 되고, 자영업자도 피보험자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자영업자, 이제 우리나라 그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구조죠. 그래서 경기가 조금 안 좋으면 이 자영업자들은 금방 이제 그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서 이제 자영업자 이 실업보험제도라는 걸 우리나라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자영업자들에 대한 일종의 그 생계 보호를 하겠다는 개념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고용보험상의 자영업자 대상입니다. 이직, 피보험자 사업주 사이 고용관계가 끝나는 거, 실업,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실업이라는 게 나 취업하고 싶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실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업 인정, 보수,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에 고용되는 자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보험의 관장자는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이 고용보험하고 이제 산재보험의 관장자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자, 고용보험 사업, 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 3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시면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고용보험 기금이라는 것을 형성시켜요. 이 기금을 가지고 3가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실업 급여 사업.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자,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실업급여 사업. 세 번째가 이제 모성보호 사업이라고 하죠. 일과 그 다음에 가정을 양립시키기 위해서 모성보호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이 안에 이제 육아휴직 급여 사업하고 그 다음에 산전후 휴가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은 고용보험은 일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으로 자, 1번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하고 두 번째 실업급여 사업하고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요걸 우리가 묶어서 모성보호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위해서 여성이나 남성이 이제 일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가정도 돌봐야 되겠죠. 아이를 출산하면은 그 출산한 아이를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 관련된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불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고 국고부담, 자, 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보험료 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을 정해놓고서 징수하는 보험료는 그 목적에 맞게끔 쓴다는 거죠. 다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자,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 비용에 충당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용보험 기금을 걷는데 원칙적으로는 2개 사업하는데 고용보험료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성보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이 실업급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징수한 비용 안에서 처리한다. 이런 의미죠. 고용보험위원회, 자, 이번 및 보험료 징수법의 시행에 따른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 자, 밑줄 긋습니다. 고용
노동부의 고용보험위원회에 둔다. 여기는 심의기구예요. 심의기구. 그래서 보험제도 및 보험료 개선에 관한 사항,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징수에 관한 사항, 보험사업의 평가에 대한 사항,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기금 운용 결과에 대한 사항. 자, 보시면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뭐라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우리 정책론 시간에도 공부했었어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잘 보세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나, 그렇죠, 별정직 공무원, 뭐 이런 공무원들, 이 사람들은 이제 임의적으로 본인이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고 했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적용받는 자도 이 고용보험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공적연금 제도들은 공적연금 제도들 중에서 얘를 직영연금이라 그랬죠. 직영연금은 이런 고용보험이나 또는 산재보험적 성격을 그 보험제도 안에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보험에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같은 경우에는 자,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 뭔 소리냐면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얘하고 얘는 가입을 안 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얘는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다?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꼭 기억해 두시고, 피보험자 자격의 취득일 상실일 여러분들 읽어봐 보시고, 이중 취득의 제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사업들이 등장을 하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에요. 19조를 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 확대, 직업능력 개발, 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 사업주에 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한다. 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라는 건 사실 어떤 거죠? 우리 정책론 시간에 공부하셨던 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죠. 실업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국가가 실업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고용보험기금 갖고서 수행한다. 자, 실업급여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실업급여도 이거 하나의 사업이에요. 이게 사업입니다. 사업. 이 사업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구직급여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구직급여가 있고, 두 번째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자, 그리고 이 취업촉진수당 안에 다시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앞에 이니셜을 따서 외웁니다. 어떻게? 조직이광이다. 다시 한번, 조직이광이다. 시작. 조직이광이다. 그래서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 능력 개발수당, 이주비, 광역 구직 활동비.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여러분, 요거 마치 표처럼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고용보험법상의 이제 사업의 종류고, 동시에 이제 급여 종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고용보험법상의 그 적용 대상자들이 받는 일종의 급여라고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뭐하고 뭐?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의 종류는 네 가지다. 어떻게? 조직이 광이다. 그래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자, 수급권보호. 자, 실업급여 받을 권리는 자, 일반적인 이것도 뭐죠? 사회보장 관련된 급여죠. 그래서 양도, 담보, 압류 세 가지가 안 되죠. 자, 공과금 면제 읽어보시고, 자, 이제 구직급여를 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당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은 지급한다. 자, 요거 밑줄 그으셔야 돼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이 180일 이상일 것. 그러니까 이 구직급여를 받는 조건은
내가 이제 이직을 했습니다.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이제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 구직을 시작한 거예요. 그 시점부터 쭉 거꾸로 몇 달? 18개월. 요 안에 180일이니까 총 몇 달이죠? 6개월이죠? 6개월 동안을 어떻게 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직일 이전 18개월, 거꾸로 18개월 안에 어떻게 180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을 때 뭘 한다? 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것이다. 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실업 상태라고 얘기했었죠. 실업 상태에 있어야 되고,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돼. 그래서 이 구직급여 받기 위해서 뭐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명함도 받아갖고 오고 뭐, 그죠? 구직 활동을 한 증거들을 만들어갖고 갖고 오죠. 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최종 일직일 이전 기준 기간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자로 근로했을 것. 자, 쭉 보시고 실업 신고. 이게 10회 나왔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서 실업 신고를 해야만 어떻다? 구직급여 받을 수 있다는 거. 수급자격 인정. 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의해서 수급자격 인정이 되어지죠. 자, 실업인정 읽어보시고 45조 좀 보세요. 급여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이라고 하는데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 이걸 이제 기초 일액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수급 자격의 인정과 더불어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자 밑줄 평균임금으로 한다. 무슨 임금? 평균임금.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그렇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일수로 나오는 금액을 뭘로 한다? 기초일액으로 한다. 자, 48조.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내에 소정급여 일수를 한도로 해서 지급한다. 나머지 보시면 대기기간. 이게 재밌어요. 구직급여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데 실업 신고하고 나서 며칠, 7일간은 대기기간을 보아서 이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기억해 주십시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읽어보시고 55조 2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여기 옆에 보면은 연도 안 다루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래서 파란 글씨로만 해놓은 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얼마? 100분의 25의 범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56조. 96조 구직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을 지급한다. 자, 보시고 자,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58조를 좀 볼게요. 이게 9회하고 10회 때 시험 문제 나왔는데 피보험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없는 걸로 봤다. 중대한 규칙 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렇죠? 금고 이상의 형이 뭔지 우리 공부하셨죠? 금고, 그 다음에 징역, 그 다음에 사형, 이 세 가지가 금고 이상의 형이라 그랬죠. 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 규칙 등을 위반해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이러면은 이제 그 수급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구직급여에 대해서. 자, 자기 사정으로 인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규칙 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자, 반환 명령 등장하는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에게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어떻게 징수할 수 있다. 자, 취업촉진수당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빨리 직업 얻게 만들려고, 빨리 구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건데, 조직이 광이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해 두십시다.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특례라고 해서 이 특례 규정이 생겼죠. 69조 1을 보니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제37조, 제37조가 구직급여하고 취업촉진수당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연장급여와 조기제초수당은 어떻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다. 뭐라고? 구직급여와 그 다음에 취업촉진수당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나 모성보호 사업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구직급여하고 취업촉진수당만으로 보면 얘네들이 실업급여인데, 이 실업급여 중에서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니까 취업촉진수당 가운데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었었죠. 얘는 못 받는다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건 구직급여하고 그 다음에 취업촉진수당 중에서 이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 활동비, 얘만 받는다는 거야.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조기재취업수당 못 받는다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도 못 받는다 이거죠. 자영업자는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69조 3도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자,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단 각호의 모두 요건을 갖추면 된다. 자, 폐업일 이전,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자기 사업 문 닫은 거예요.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일 것.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6개월 동안 어떻게 이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폐업입니다. 폐업보다 거꾸로 쭉 얼마를 가? 24개월을 가는 거예요. 24개월. 요 안에 얼마? 12개월. 그러니까 1년. 그렇죠? 1년 이상 이 자영업자 보험을 자영업자 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어야만 어떻게 된다? 얘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죠?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구직급여 수급 요건. 자, 69조 4, 69조 5, 69조 6, 69조 7, 뭐 그냥 다 편안히 읽어보시고. 자, 육아휴직급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리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며칠?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단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한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서 며칠? 180일. 자, 육아휴직 시작하기 전에 단위기간이 180일이라는 소리는, 우리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개월 안에 6개월 했잖아요. 그죠? 근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전에 어떻게 그냥 무조건 이 안에 180일만 가입하면 돼.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180일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180일만 가입하면은 어떻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아야 된다. 자, 나머지 보시고, 취업신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장한테 어떻게 신고해야 되고.
직업안정기간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육아휴직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육아휴직 한다 합시고 해가지고 육아휴직급여도 받으면서 딴 데 몰래 취업해서 또 월급도 받고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애 돌보고 있으라 이 얘기예요. 자, 급여 지급 제한.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이직 또는 취업했었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거시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렇지 않다. 자, 73조 2 여러분들 보시고 자, 이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도 남녀고용 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존재하는데 자, 보시면 밑줄 볼게요.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 사산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유산, 사산이 뭔지 아시죠? 유산은 이제 중도의 아기가 그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준 게 사산이고 유산은 뭔지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떻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 포함되어지는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해서 며칠 180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다만 이 기간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급여하고 같죠. 그렇죠. 자, 고용보험 기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기금을 설치한다. 우리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 5가지 사회보험 제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2가지만 빼놓고는 전부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었죠. 국민연금 기금이 있었었고 고용보험 기금이 있었었고 산재보험 기금이 있습니다. 자,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만 어떻게 기금이 없다는 거. 기금관리 운용, 자, 기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리 운용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 어느 법? 자, 국가재정법. 우리가 기금에 대한 관리는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관리 운영이 됩니다. 자, 기금 용도. 자, 보세요. 당연히 이제 3가지 사업하는데 써야 되겠죠. 그래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실업급여 지급,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사용하시고, 자, 하나 더. 보험료를 어떻게 반환하는 데도 써먹습니다.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이 법과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등등등에 쓰인다. 기금 적립 읽어보시고, 자, 권리구제. 이 제도는 권리구제를 심사와 재심사로 운영하고 있다. 뭐하고 뭐? 심사와 재심사. 그래서 피보험자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 심사관한테 청구하고 그 다음에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다 재심사를 청구한다. 87, 89조, 99조 보시고 100조, 104조 그냥 읽어보세요. 이제 산재보험입니다. 산재. 자, 이 법은 산업재해 보상 보험 사업을 시행해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한다. 산재보험은 1963년도에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관장자는 역시 이제 고용보험처럼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자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 등장하고요. 자, 정의 좀 볼게요. 업무상 재해. 뭐라고? 업무상 재해. 이게 이제 시험에 3번이나 나왔는데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죠. 장해. 그래서 사망까지도 포함한다. 자,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뭐 이렇게 등장하는데 각각 근로기준법, 어느 법?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거 기억하세요.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우리 산재보험에서는 주로 평균임금을 따져서 계산한다 그랬죠.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하더라. 자, 유족,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 그래서 유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배우자고, 그 다음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까지도 다 유족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치유라고 하는 개념.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 이런 거. 장해, 장애가 아니고 장해죠.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을 해서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 자, 폐질. 자, 이걸 이제 그 폐질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바뀌었어요. 이게 중증 요양 상태라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중증 요양 상태 고쳐놓으세요. 중증 요양 상태. 이 폐질이란 말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중증 요양 상태라는 단어로 바뀌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그걸 중증 요양 상태. 그러니까 요양을 계속 받아야 될 만큼 이제 중한 상태라는 의미죠. 진폐증, 우리나라 광산 노동자들이 진폐증 많이 걸렸었죠. 분진을 흡입해서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 섬유증식성이라는 게 뭐죠? 우리 폐포가 섬유화, 마치 우리 파이버 섬유화돼서 폐세포가 그래서 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출퇴근 읽어보시고 적용 범위. 이 법은 고용보험처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하지만 위험률, 규모, 장소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고, 이 법 역시도 고용보험하고 똑같이 보험료 징수법에 의해서 어떻게 운용합니다. 자, 8조 읽어보시고, 자, 근로복지공단 등장합니다. 여러분, 산재보험. 우리가 사회보험이 있으면은 국민연금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을 운영하고,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을 운영했죠. 근데 앞에서 공부하셨던 고용보험은 공단이 있어요, 없어요? 고용보험은 공단이 없다. 기억하시고. 산재보험은 여러분 산재보험공단이 아니에요. 산재보험을 운용관리하기 위해서 무슨 공단 만들었다? 근로복지공단 만들었다. 산재보험은 무슨 공단? 근로복지공단.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뭘 뒀다? 근로복지공단 설립했다. 기억하셔야 돼. 공단이 하는 일들 꼭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보험가입자와 소유권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유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보험료의 결정과 지급,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 결정, 산재보험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다음에 요양, 재활, 이게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재활, 보조기구의 연구, 개발 및 검정, 보급,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쭉 나와 있죠? 다 봐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 보시고, 공단은 법인입니다. 쭉 보시고, 보험급여. 이 산재보험이 급여 종류가 제일 많죠. 그래서 보면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과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기억해 두십시오. 꼭 기억해 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급여 종류가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이렇게 8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급여가 제일 많습니다. 산재보험이. 자, 보시고 사망 5항 여러분들 읽어봐 주십시오.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는 거 보시고요.
37조 보시니까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등장합니다. 근로자가 다음에 어느 한한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걸 업무상 재해로 안 본다는 거죠. 인과관계라는 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상태가 발생했다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야.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출퇴근 재해. 다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획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했던 사고들, 그렇죠, 요거다. 그 다음에 업무상 질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 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어떻게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서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자,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다만 근로자의 고의, 그 다음에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38조 좀 보면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공단, 여기서 공단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을 얘기하는 거죠.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둔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업무상 사고가 있고 업무상 질병이 있고 출퇴근 재해가 있는데 이 그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정위원회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업무상 사고나 또는 출퇴근 재해 같은 것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게 쉽죠. 그 작업장에서 프레스 기계에서 일을 하다가 손이 절단이 됐어. 업무상 사고입니다. 왜 절단이 됐어? 프레스 기계가 이걸 잘못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금방 파악이 되는데, 자,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뭐 백혈병 환자들이 잔뜩 증가를 했었었는데, 그 삼성전자에서는 이게 우리 책임이 아니다 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판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억하면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판정위원회가 없다. 뭐만 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만 판정위원회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급여 종류, 자, 요양급여가 있죠. 그래서 요양급여라는 용어는 우리가 건강보험에서도 들어봤었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것이다. 자, 나머지 내용들 파란 글씨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 보시되, 42조 보시면 요양급여 신청을 한 자는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어떻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먼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산재 판정을 받은 다음에 이제 산재로 돌아가는 거죠. 자, 요양급여 나머지 내용 읽어보시고, 자,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되 100분의 70% 뭐에 평균 임금에,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이 안 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휴업급여는 요양급여 받는 거예요. 저 병원 들어가서 입원해 있어.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일을 못 하겠죠? 그때는 내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받습니다. 그걸 휴업급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업급여는 요양급여 받는 기간 중에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요양받는 기간이 이제 3일밖에 안 돼. 한 이틀 일하거나 3일 동안만 병원에 입원했다 나온 거야. 그러면 휴업급여를 줘, 안 줘? 그때는 휴업급여 안 준다는 거죠. 3일 이상 계속해서 요양급여를 받아서, 즉 병원에 입원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어떻게 휴업급여를 같이 받는다는 거죠. 자, 부분 휴업급여가 시험지 나왔다는 거 읽어보시고,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고령자의 휴업급여, 제휴한 중의 휴업급여 다 보시고요. 장애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의 우리 장애가 뭔지 배웠죠? 근로자한테 지급하더라. 장애 판정, 재판정 다 보셔야 돼요.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실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서 간병을 받는 자한테 간병급여를 준다. 이 간병 관련해서 법정 급여가 있는 것은 산재보험밖에 없어요. 유족급여, 유족 수급자의 범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유족연금의 수급자에게 범위 읽어보시고 64조 자격상실과 지급정지도 보셔야 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인 유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사망하면, 재혼할 때, 사망 근로자의 친족관계가 끝나면, 자녀,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살이 됐었을 때,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출국했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가 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 출국했었을 때 봐주시고요. 상병보상연금은 이런 거야.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2년이 지나면은 그럴 때에도 이제 그 요양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을 때 이제 상병보상연금이 나와요.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지. 그 요양급여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병원에 입원한 거야. 입원해가지고 요양급여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그 요양급여죠. 그때 우리가 뭐가 나와요? 휴업급여가 나왔었어. 근데 휴업급여는 2년만 제공돼.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휴업급여가 상병 보상연금이라는 걸로 바뀌어져서 나오죠. 뭘로 바뀐다고? 상병보상연금. 그러니까 휴업급여는 2년까지만 받고 2년이 지나면서부터 상병보상연금 제도로 바뀐다. 자, 장입이 장사의 치료는 그러니까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사 치료라고 돈을 주는 거죠. 그게 얼마? 121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장입이 주는 급여가 이제 뒤에 가서 공부했죠. 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우리가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비용 주는 게 이 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장제급여와 이 산재보험법상의 이 장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보시고, 자, 직업재활급여 읽어보시고, 70조, 77조, 80조도 여러분 보세요. 81조, 82조.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며칠,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자, 보시면은 보험급여 제한,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 언어에 해당하면 보험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아니한다.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해서 부상, 질병 또는 장애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했었을 때, 장애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소급권자가 장애등급 또는 진폐장애등급 재판정 전에 재해 등 고의로 장애 상태를 악화시킨 거. 자, 부당이득 징수 나머지 보시고,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특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 섬유 등 취급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영어로 저는 분진작업에 종사에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보상연금, 유족연금 나머지 다 보시고 91조의 7을 보니까 진폐심사회의라는 걸 해요. 진폐병증,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공단에다가 근로복지공단 내에 있습니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위원회를 둔다. 자, 산재보험예방기금 뭐가 있다고? 얘도 기금이야.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험사업 산재 예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해서 산재보험 예방기금을 설치했다. 기금의 용도도 한번 봐야 되겠죠. 보험급여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차입금 및 이자 상환, 그렇죠. 공단의 출연, 산업보건법에 따른 용도, 재해, 복지 증진 쭉 나와 있습니다. 기금관리 운용, 자, 기금은 누가 하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리 운영하신다. 나머지 보시고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자, 얘도 권리구제 방법이 심사 청구하고 그 다음에 재심사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쭉 보시고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리결정, 재심사 청구의 제기까지,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입니다. 재심사위원회 봐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부터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으로 행복한 모습부터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